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한국사에서 진짜 충격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숨겨져 왔던 어느 천재적인 군인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아니, 당대 가장 화려한 군사 엘리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인물이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시베리아 동토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가슴 먹먹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가장 깊고 무거운 미스테리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당대에 일본 제국 내에서 진짜 최고로 장래가 촉망받던 조선인 사관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조국도 아닌 이방의 땅, 그 끔찍한 시베리아의 눈보라 속에서 이름 없는 죄수로 잊혀진 유령처럼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영웅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가 마주했던 정말 극단적인 인생의 갈림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쪽에는 일제 치하는 물론이고 해방 후까지도 대대손손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장된 특권의 삶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영하 40도의 사르르는 추위와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난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가시밭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경천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릴 적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요. 고종 황제가 직접 선발한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무려 최고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본군 기병 장교로서 최고의 엘리트 훈련을 다 받으셨죠. 하지만 이분은 결국 그 완벽하게 보장된 탄탄대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자신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빼앗긴 조국을 되찾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1919년 장군의 이 치밀한 실행력이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그 삼엄한 일본 헌병대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는지 아세요?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고 당구를 치면서 완전 타락한 노론꾼 항세를 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한 겁니다.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넘긴 장군님은 마침내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은 탈출극을 감행해서 압록강을 넘고 무장 독립투쟁의 길로 뛰어드십니다. 압록강을 넘은 장군의 투쟁 무대는 만주를 거쳐서 러시아 연해해주로 뻗어나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1917년 혁명 이후에 적군과 백군이 치고받는 엄청 혼란스러운 내전기였거든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김경천 장군은 무려 7만 명에 달하는 일본 정규군 그리고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계 마적단과 동시에 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그 유명한 백마를 탄 전설적인 사령관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장투쟁의 현실은요, 영화처럼 멋지고 영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시베리아의 현실은 그 영하 수십 도의 칼바람 속에서 얇은 집신 모양의 덧신 하나랑 빈약한 무기에만 의지해서 눈밭을 헤쳐나가야 했던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결핍 속에서 벌이는 처절한 사투였던 거죠. 이쯤에서 우리 잠시 숨을 고르고요. 장군님이 전선에서 직접 남기신 일기장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내 생일이건만 억만금으로 못 바꾸는 생명을 빗발치는 총탄 속에 세웠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최전선에서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짊어져야 했던 지휘관으로서의 짓눌리는 무게감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묻어나지 않나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기적적으로 후손들의 품으로 돌아온 이 낡은 문서. 이게 바로 피로 쓴 독립투쟁의 기록, 경천아일록 원본입니다. 일본 유학 시절부터 피 튀기는 항일 무장투쟁기까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된 이 일기는요, 망국의 지식인이자 사령관이었던 그가 겪어야 했던 뼈아픈 고통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헌신을 증명해주는 진짜 위대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1922년 1월 이만 전투에서 장군의 군사적 천재성이 마침내 빵 하고 터집니다. 김경천 장군이 이끄는 부대는 불과 200여 명뿐이었거든요. 근데 무려 7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 연합군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백마를 타고 적진을 지휘하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적군들마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요. 이 전투가 바로 그를 무적의 백마탄 장군으로 역사에 확고히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찬란하게 빛나는 전장의 승리 이면에는요, 가족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남몰래 삭히던 한 외로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남기신 메모를 보면 새끼를 거느린 암탉이 쌀 보고 제 새끼 부르는 소리, 꼬꼬 소리는 지리, 채, 질라나 어디 있느냐 하는 것 같구나 라면서 세 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애끓는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그 강인했던 사령관의 이면에 숨겨진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가슴 아픈 모습이죠. 시간이 흘러 1930년대가 됩니다. 장군님은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고려인 사범대학에서 군사교관으로 헌신하시면서 다가올 항일 전쟁을 대비해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 버립니다. 스탈린 정권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 피 흘려 싸웠던 한인 투사들을 무참하게 배신해버린 겁니다. 1936년에 발발한 스탈린의 그 광기 어린 대숙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 위대한 영웅은 어이없게도 일본의 간첩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연해주 한인들이 일본 편에 붙을 수도 있다는 그 황당한 의심 하나 때문에요. 결국 김경천 장군과 가족들을 포함한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짐짝처럼 기차에 실려서 저척박한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강제유주를 당하고 맙니다. 일본 제국의 심장부를 당당히 껴누던 위대한 사령관의 삶은 결국 당시 가장 악명 높았던 생지옥 시베리아 북부의 철도 노동수용소에서 비극적인 끝을 맺고 맙니다. 살인적인 영화의 추위와 극심한 중노동 속에서 장군님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몸이 붓고 허물어지는 펠라그라병에 걸리셨고 1942년 1월 그 이방의 얼어붙은 땅에서 이름 모를 주검들과 뒤엉켜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장군님의 무덤조차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려 7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흐른 뒤에야 후손들은 굳게 닫혀있던 KGB의 기밀 서류들을 찾아내서 이 가슴 아픈 기록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장군님이 단지 눈 한 번 딱 감고 조국을 외면했다면 평생을 누렸을 그 막대한 부와 권력, 그것들 대신 철저한 고립 속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확인하며 후손들은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후손이 남긴 이 뼈아픈 질문, 과연 그 길은 옳은 길이었는가? 글로벌, 사실 이것은 단순히 그 가족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역사를 마주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일 겁니다. 짐승 같았던 시대를 거치며 기꺼이 조국의 불꽃이 되고자 하셨던 장군님의 그 숭고한 희생, 그리고 꺾이지 않은 인간의 존엄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오늘이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인지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